야놀자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내 상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내 투자은행 기업 공개 실무자의 평입니다. 야놀자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소 출신 최고 재무책임자를 선임한 것을 계기로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극복하기 힘든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른바 마지노선이 정해진 기업 가치입니다. 3년 전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당시 매출은 3,300억 원대였는데 밸류는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 비싼 값으로 받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야놀자는 3년이 지난 현재 밸류를 10조 원대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에서 네로라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이 받는 멀티플을 대입해보면 야놀자 밸류는 후하게 잡아도 5조 원대에 그칩니다. 특히 성장성에만 기댄 IPO는 외면받을 수 있는데요. 쿠팡이란 설레 탓입니다. 소프트뱅크 2021년 10조 밸류로 투자. 야놀자는 2023년 12월 알렉산더 이브라힘을 CFO로 영입했습니다. 20년 이상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며 아시아, 북남미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IPO와 자본 조달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나스닥 상장 추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입니다. 국내 IB 생각이 다른 것은 야놀자가 너무 비싼 가격에 투자를 받은 것에 기인합니다. 야놀자는 2021년 7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신주에 1조 원, 구주에 1조 원 등 총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신주는 밸류를 10조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비전펀드 지분율은 올 3분기 말 기준 24.99%입니다. 야놀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3,302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기준 밸류 평가 방법인 주가 매출 비율로 따지면 멀티플을 약 30배로 부여한 셈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과도한 멀티플입니다. 당시는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던 시기로 유동성이 풍부했고 기업 주식도 그만큼 비싸게 팔렸습니다. 미국 OTA 부킹홀딩스 PSR 5.5배. 투자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FI가 원하는 밸류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업계에선 야놀자가 12년 내로 IPO를 하면 FI가 최소 20조 밸류를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놀자의 펀더멘털이나 체급은 이 정도 밸류를 지탱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OTA 대장주 격인 부킹홀딩스가 미국 증시 나스닥에서 받는 멀티플을 대입해보면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에 도전하면 핵심 피어 그룹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부킹홀딩스는 야놀자가 국내 위주로 영위하는 사업을 글로벌에서 전개합니다. 220여 국가에 40만 개 숙박시설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킹홀딩스는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1조 6,465억 원, 영업이익은 6조 8,22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1.5%이고요.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연간치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연간치를 넘어섰습니다. 야놀자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체급이 큰데 성장성과 수익성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받는 멀티플이 야놀자 대비 크게 낮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이달 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58조 원입니다. 이를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을 환산한 연간 추정 매출로 나누면 PSR이 5.5배로 도출됩니다. 야놀자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내용 체급입니다. 2023년 3분기까지 매출 5,608억 원에 영업손실 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10%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모로 여리하지만 부킹홀딩스가 받는 멀티플을 야놀자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에 대입하면 밸류는 3조 6,87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연간 매출을 1조 원으로 후하게 잡아도 밸류가 5조 5천억 원입니다. FI 기대 밸류 20조 원은 물론 투자 밸류 10조 원에도 못 미칩니다. IB 일각에서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쿠팡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수익성도 갖춰야. 야놀자는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낮은 수익성도 IPO 전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됩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성장성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딜이 됐습니다. 쿠팡은 상장 직전인 2020년 영업손실이 5천억 원이 넘어 밸류 평가 방법으로 PSR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11일 상장했는데 그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88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2일 기준 시가총액은 281억 달러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기대했던 수익성 개선이 더딘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로켓 배송을 시작한 지 8년 만인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6조 6,776억 원에 영업이익이 1,01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였습니다. 이후로도 1년 동안 바닥권 수익률을 지속했습니다. 2023년 3분기 매출은 8조 942억 원, 영업이익은 1,14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기만 하면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놀자에겐 미국 투자자들이 다른 잣대 수익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